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 난청 포럼 벌써 몇 년째 우리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포럼에 나와서 또 정보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난청인의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다음에 강의를 해주실 두 분 교수님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난청 우리 환우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진학과 취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 또 그리고 청각 재활을 적절히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를 살펴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경험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주가 되긴 하겠지만 기타 해결책으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난청이 생긴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찾고 또 완치 가능한 난청이라면 완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난청을 치료하는 경향이 단순히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요. 맺은 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청각장애인 그리고 사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청과 학업과 직업에 대해서요. 그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흐뭇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청각 장애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했던 분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이 만학이죠. 연세가 68세신데 이런 분들이 또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수상을 하면서 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 청력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개발됐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와우를 한 이제 수많은 우리 환우들을 보게 되는데 인공와우를 하고서 듣지 못했던 이 동준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이제 특수학교를 거쳐서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한 것처럼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결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과 친해지고 결국은 이제 어울림의 행복을 청력이 정상인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유한다는 것 참 좋은 모습이고요. 또 이 같은 동준이가 인공와우를 하고서 이 아이소리 앙상블 합창 단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음악의 세계를 같이 경험한다는 것도 청각 장애를 갖고는 있지만 청력이 정상인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 굉장히 흐뭇한 사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의지에 정말 멋진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선천성 청각 장애 갖고 있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봅슬레이를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대표적인 선수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장애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청각 장애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에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을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각장애는 사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키지만 청각장애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 이 같은 말은 어쩌면 우리가 청각장애를 아주 경미한 난청에서부터 아주 고도의 난청까지 어떤 형태로건 최대한 극복을 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절대 단절되는 일이 없이 청각장애를 가진 분과 또 청각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죠.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결국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하는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난청인의 진학과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그 학계의 여러 논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 주제를 바꿔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제가 만나는 많은 청각장애 아동 또 혹은 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 훨씬 더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난청을 그냥 극복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소아들의 학업 성취도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청각 장애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가 충분치 않았을 시절에 상당히 경도의 난청들은 걸러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청력이 좀 떨어진 상태로 학업을 하다 보면 청력이 정상인 아이들,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이제 귀를 늘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삼출성 중이염이란 질환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기 안에 물이 고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흔히 생기는 소아 난청의 원인인데 사실 많은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집중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난청, TV를 볼 때 뒤쪽에서 얘기하는 엄마 목소리 잘 못 듣는 정도의 경도의 난청을 가진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6개월, 1년 정도 중이염이 있는 상태를 방치했을 경우에 청력의 저하로 인한 언어 발달이나 학업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서 이걸 도와줄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 안에 이 경도 난청의 아동들도 똑같이 청력이 떨어진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청 학생들은 결국은 이 난청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여러 영역에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지나 스트레스나 자기애 등의 항목에서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난청 소아가 가진 이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어떤 그 영역에서의 장애가 있느냐 하는 연구에서도 보면 청력이 떨어진 아동들은 언어나 학업 성취도 그리고 건강 관련의 삶의 질 등 이러한 영역에서 조금 저하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청의 정도에 따라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력이 적게 떨어진 이게 경도 난청이고요. 갈수록 이제 고도 난청으로 가는데 청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 고도 난청의 아이들일수록 언어 능력에 저하를 보인다라는 것은 당연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또 여러 이제 좋은 채널을 가진 최단위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의 보청기들이 개발되면서 이 보청기를 소아 난청의 경우에 적절하게 적응이 될 때 잘 맞춰서 꽂아주고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청각 재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아들 보청기 처방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계속 이제 관리하고 청각이 발달하는 정도 또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소아 그 보청기를 꽂는 소아들을 옆에서 이제 보조하고 돕는 여러 이제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청각사 여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보청기 착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소아이들이 교실에서 이 보청기 착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경도 중등도 이제 난청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65.5% 정도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내 보청기 착용을 했지만 한 23.7%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보청기 착용을 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사실 소아들의 보청기 착용에 있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보청기를 더 착용을 그래도 이제 잘 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착용하지 않더라. 또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애가 생기고 또 자신을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는 연령대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청력이 떨어지고 보청기를 꽂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도 아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관적인 부분, 미용상의 이제 문제로 이슈가 되는 시점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죠. 고학년쯤이었다면 제가 이제 최근에는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니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두세 살 때부터 보청기를 꽂고 쭉 가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청력이 이제 허락한다면 보이지 않는 보청기로 전환을 해주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소아 보청기는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 아이들이 이제 관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귀걸이형 보청기를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학업 중에 아이들에게 신경이 쓰여서 보청기를 빼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 자체는 굉장히 소아들의 성향이나 특성을 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청기 착용을 한다는 것 그 하나 자체도 아이들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그 좋은 청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보청기든 인공와우든 아이들이 청각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 개개인의 특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어쨌든 해결책으로서, 이게 난청의 해결책으로서의 보청기는 당연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 발달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연구는 많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난청이 심할수록 언어 발달은 떨어진다. 이게 경도 난청에서부터 고도 난청으로 가면 갈수록 언어 발달이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청기를 그럼 착용을 언제 했을 때 언어 발달이 더 좋은가 하는 연구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 착용은 이제 6개월 아이가 6개월 미만일 때 했던 것과 이제 이게 1.6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18개월이죠.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고서 난청을 발견하고 언어 발달을 쭉 추적 관찰을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꽂은 아이들의 언어가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선천성 난청을 빨리 이제 걸러내기 위한 그 선별 검사를 하고, 이 선별 검사를 한 것을 적용해서 지금은 보청기를 6개월 이내에 꽂아주도록 그렇게 해서 청각 재활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청기 착용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았는데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편측 혹은 양측 보청기를 착용한 292명이니까 이제 적은 수는 아니죠. 이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력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양측 보청기를 착용한 환자 중에 33%가 학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을 했었고요. 편측 보청기 착용한 환자의 경우는 21%가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양쪽의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보청기를 양측을 착용하는 것이 훨씬 학업에 도움이 된다. 좋은 성적으로 여기도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는 것. 그러니까 청력이 양쪽이 나쁠 때 편측 보청기로 청각 재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양쪽에서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예견할 수 있듯이 그 학업이나 어떤 그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 보청기가 그 실제로 직장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언젠가는 좋은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일이죠. 잘 안 들리던 이 제 환자분이 이렇게 청력이 정상 청력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 거죠.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가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 같은 청각도를 가진 환자분이 잘 안 들리고 또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이제 이명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좋은 보청기를 양쪽에 잘 맞춰서 착용을 했고 또 이명에 대해서도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청력이 전체 범위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직장 생활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이명도 없어져서 너무 좋아하는 이런 예는 저희 진료실에서 너무나 흔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의 관리를 하는 치료자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보청기를 어느 정도만 올려서 조금 더 잘 듣는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그 대부분의 주파수를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딱 맞춰서 적절하게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음역대를 잘 듣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피팅이 된 보청기 착용을 해야 사실은 자음을 놓치지 않고
말을 놓쳐서 좀 당황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난청 환자들이 이 고음 영역에 해당하는 이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청력이 올라갔을 때 이명 여기가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야 이명이 없어질 수 있고 또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청기 피팅도 굉장히 맞춤형으로 적절히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인공와우도 당연히 이제 난청의 그 마지막 해결책이죠. 그 소아 인공와우의 이식과 학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나올 우리 두 분의 교수님께서 더 좋은 데이터로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병원에서 15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61명의 환자 학력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61명 대상이었는데요. 한 명을 제외한 60명의 인공와우 이식 환자가 공립학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정상 교육을 정상적으로 정규 교육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정상 청력인과 비교했을 때 인공와우 이식인의 직업학교나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높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 비해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던 이 대상자들이 오히려 4년제 대학을 더 많이 갔다라는 이 같은 보고는 이 난청이 결국은 이제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 환자들이 삶의 어떤 만족도를 보이나 했더니 사실은 일반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보다도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더라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소아 시기의 인공와우 이식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24명 아이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20명이 일반 학교, 4명은 농아 학교에 이제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와우 이식 환아들, 소아들의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의사소통 외에 학업 능력이라든지 집중, 참여, 행동 이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들처럼 다 통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 소아의 경우에 그 언어 과목에서는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의 어려움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훌륭했고 그리고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도 25% 정도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인공와우 이식 환자들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174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이 연구 결과를 또 한번 보면요. 전체 환자들 중에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겨우 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인공와우를 잘 사용하고 있었고 97%가 직장에서의 소통을 위해 인공와우가 꼭 필요하고 74%가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건 비장애인, 청력이 정상인 분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그 퍼센트에 비해 결코 이제 떨어지는 그런 비율이 아닐 것 같죠. 인공와우 이식인의 취업에 대한 또 다른 연구, 영국에서 나온 이 통계 결과를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소아 시기에 이제 19세 이상의 인공와우를 이식을 받았던 환자들 80명에 대한 65명의 응답자들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인공와우 이식 전에 30.8%의 환자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이제 무직의 상태였지만 이식 수술 후에는 16.9%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7.5%의 환자가 난청 자체가 본인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했지만 40%의 환자가 인공와우 이식이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인의 직업 만족도는 와우 이식 전에 직업이 있었던 환자가 69%였지만 이식 후에는 83.9%로 증가했고 직업 만족도 역시 이식 수술 이후에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죠. 이와 비슷한 직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또 하나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역시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이 환자들의 83.3%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20%가 인공와우 이식 전에는 직업이 없다가 수술을 받고서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41.3%가 본인이 인공와우 이식 이후에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공와우 이식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4%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가진 직업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와우 이식 수술 후에 직업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공와우를 수술을 했던 그 제 하나의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실 때 이제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이 아이는 이제 사실은 15개월 때, 만 1세 때죠.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 이제 19세가 됐으니까 만으로 이제 17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인공와우를 잘 착용을 했습니다. 아이가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 4년제 대학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입니다. 어떤 그 아이의 그 발음, 그 다음에 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보고서 말을 듣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교수님. 준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네. 선생님 강의에 우리 준이 얼마나 잘 듣는지를 좀 목소리를 담아서 들려주고 싶어서 네, 들었어요. 전화했고요. 네. 궁금한 건 지금 준이가 몇 학년이죠? 제가 지금 휴학 중이긴 한데 대학교 2학년이죠? 맞아요. 대학교 2학년. 한 살 때 수술 받았었는데, 선생님이 네. 궁금한 게 준이가 이제 쭉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와우 수술하고서 그 일반 학교를 다 다녔잖아요. 네. 그 수업이나 뭐 학창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듣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일단은 뭐, 한쪽으로만 들으니까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리는 거는, 남들보다 잘 안 들리는 건 있었는데, 그래도 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수업에 뭐 듣고 참여하고 공부하는 거 전체에 대해서 동료들보다 친구들보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까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듣기 평가할 때나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음, 것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게 잘 넘겨냈죠. 음, 대학교 가서 학장 생활은 어때요? 지금 4년제 대학 다니든가? 네, 네, 다시 말해주세요. 4년제 대학? 네, 네, 사전제 대학이요. 대학이죠? 뭐 전공하죠? 행정학과요. 행정학과. 대학에서 수업받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아무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음,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약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추세니까 음. 그렇게 네. 아이가 이제 이 학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거의 아마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예, 저는 그 외래 올 때마다 아이한테 노래를 한 개씩 더 추가해서 새로운 노래를 듣고 오라고 이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반대쪽 귀에 이제 인공화호까지 같이 했고, 본인이 마지막에도 나오는 말은 있지만 사실 취업에 대해 조금 염려하는 바는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2분 이상의 인터뷰 중에 이 친구가 알아듣지 못한 단어는 4년제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은 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울려 사는 우리 청력이 정상인 그 비장애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인공와우가 직업 활동에 얼마나 보람을 줬나 하는 환자 인터뷰. 다시 인공와우 수술하시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큰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공하고 전에는 네. 좀 잘 못 들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하고를 했기 때문에 좀 듣는 거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되고 이제 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편해지신 거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편해졌죠. 만약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그 귀라는 게 점점 나빠지면서 못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보청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못 듣고 인공화호 아니었으면은 그냥
진짜 남들이 말하는 기머거리 됐었죠. 직장을 다니시기도 어려웠겠죠? 아, 직장은 못 다니는 거죠, 아예. 예,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고요. 예, 예. 사회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공화호 하기 전에 한동안 직업을 갖고 계시지 못했던 분인데요. 와우 하시고 너무나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보청기, 청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청각장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청기에서 고도 난청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화호까지 그 사이에 난청 환자분들에게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요? 만성 중이염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보청기를 꽂으면은 또 농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상에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을 잘 받고 치료하면은 보청기를 잘 꽂을 수 있는 귀를 만들 수도 있고 수술 자체가 난청을 완치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굉장히 이제 귀를 크게 만들어준 난청 이 만성 중이염 수술 이후에 보청기 꽂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웨이도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도 현재는 이런 웨이도를 좁혀주는 수술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수술을 하고서 또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만성 중이염을 양쪽 귀에 여러 차례 앓으면서 결국은 청력이 대화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던 이 환자들에게 중이염도 해결하면서 인공화호 이식술을 하고서 이 환자분은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한테 지금 10몇 년째 다니고 계신데 10년 넘게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청력 장애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던 분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와 일을 하고 65세가 넘는 나이까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인공화호가 줄 수 있었던 큰 도움이 아니었나 싶고요. 외도 폐쇄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난청 오른쪽에서 이 경우는 이제 오른쪽 전음성 난청인데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오른쪽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놓쳐서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할 때도 도움을 받을 거고요. 또 이런 선천성 등골 고정 이런 난청은 사실은 이 환자분의 청각도도 이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해서 양쪽 귀를 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고 완치 가능한 난청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생은 결국은 수술을 하고서 보청기를 빼고 정상적으로 아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 질환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청력의 정도가 적지만 아주 완전히 떨어진 경우도 있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만 정상 청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고 시기를 놓쳐서 또 청력을 잃게 되는 경우 참 안타깝기 때문에 난청에 대한 이 저응력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우웅 소리가 나고 청력이 떨어졌다 느낄 때 굉장히 약물 치료를 즉각적으로 하면 반응을 잘하는 난청입니다. 이명도 바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난청들을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난청의 치료 경향은요, 결국은 보청기가 이렇게 이제 완치 가능한 난청을 찾아서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다른 대안이 없는 여러 난청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청기, 일반 보청기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이 같은 보청기를 처방하고 관리를 받는 거에 있어서 청각의 정도와 또 환자들 특히 소아들의 경우는 나이나 이러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골도 이식형 보청기도 있고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죠. 또 중이 임플란트도 있고 인공와우도 있을 것이고 또 와우를 하지 못하는 귀에 하는 청성 뇌관 이식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이식형 청각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게 하기 위한 재활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개발된 현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선생님이 얘기한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은 앞으로 우리 세대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진단에 따라서 난청에 대해서 잘 진단한 상황에서 진료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받는 것이 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회와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청각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재활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환자분도 이 왼쪽 청력 같은 경우는 귓속형 작은 보청기를 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청기 착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직업 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오른쪽 귀에는 중위 임플란트를 하고서 이 환자분은 직장 생활 지금 이제 수술한 지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이명도 없어지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는 분이었고요. 이분의 인터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난청이 학업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될 것 같고요.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또 완치 가능한 시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난청은 해결될 수 있고 또 올바른 치료를 통해 난청인들의 진학과 취업, 학업과 직업 생활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난청인들에게 완치의 기회와 올바른 치료 또 충분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치료자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국민들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청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이가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